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기 위해 고민했던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짓게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꼬마 빌딩 신축 사업 단계별 진행 순서는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건축 공사 단계, 준공 단계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기획 단계를 살펴보면 부지 매입, 즉 땅을 매입하는 것과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땅이 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땅을 얼마에 매입하느냐에 따라 거의 모든 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땅 매입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됩니다. 월투 부부도 매입할 부지를 찾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서야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땅을 매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할 때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드시 계약 전에 사업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설계와 사업 수지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꼬마 빌딩 신축 시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영상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사업성이 좋은 땅을 매입하게 되었다면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건축사를 선정할 때 월투 부부는 인터넷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키워드 상가주택 건축사를 입력한 후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공개한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월투 부부가 원하는 디자인 컨셉을 주로 설계하는 건축사 사무소 3곳에 연락해서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와 소통이 잘 되는 건축사인지, 우리의 사업을 신중하게 바라봐 주는지, 디자인 실력이 좋은지를 체크했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3곳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정성을 보였던 건축사를 선정한 후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설계 단계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계획 설계, 인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적인 설계가 수반되는 중간 설계, 건축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실시 설계 이렇게 3가지 설계로 나뉘게 됩니다. 월투 부부의 요구사항은 주로 계획 설계에서 많은 소통을 하게 되었고요. 중간 설계, 실시 설계를 진행할 때는 추가 수정이나 보완 사항에 대해 협의했었습니다. 설계 단계를 모두 마치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건축 공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월투 부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소개해준 시공사 3군데와 저희가 알아본 시공사 1군데, 모두 4군데의 견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견적을 검토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에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3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공 능력이었습니다. 디자인이 잘 된 건축가의 설계를 존중하고 디테일한 시공 능력을 보유한 시공사를 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디자인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대한건설협회 웹사이트에서 시공능력 공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업체의 정보가 100% 나오진 않지만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들은 대부분 정보를 업데이트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정보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도급 업체에 임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하도급 업체 인력들에게 임금 지불이 잘 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임금 체불로 관계가 나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자 보수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인데요. 시공사가 건축했던 건물주를 찾아가서 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새로 준비하는 예비 건축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하자 보수에 관한 보증보험 가입을 꼭 명시해서
최악의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투 부부는 나름 꼼꼼하게 시공사를 검토해보고 최종 시공사를 선정했었고요. 월투 부부가 매입한 부지는 서울의 오래된 단층짜리 집이었는데 철거가 필요했습니다. 철거가 끝난 후 본격적인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고 겨울철 날씨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조금 지체되어 약 7개월의 공사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 공사 단계가 마무리되면 마지막 준공 단계가 남게 되는데요. 준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건축사가 감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용 승인을 접수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 접수 후 특검이 나와서 건물이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불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이때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월투 부부의 건물은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특검을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특검이 다녀간 후 몇 주 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보존 등기를 해야 마무리되는데요. 시공사와 건축사 사무소에서 마무리 진행을 잘 해줘서 무사히 꼬마 빌딩 신축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사업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임대를 통해서 건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게 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고생스러웠지만 임대가 모두 채워지고 나니 이 꼬마 빌딩 한 채로 노후 걱정은 없겠다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꼬마 빌딩 신축 사업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굵직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신축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월투 부부의 경험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